이거 우리 일반 전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랬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된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갈 것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간이과세자 거기 영수증 발급 대상자다. 이거 생략돼 있구나, 여기. 여기에 아마 우리 그 교재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교재. 그죠? 그럼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내가 이제 부가가치세 여기 식대,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아무튼 BC카드로 요거를 결제했대요. 그러면 이 카드는 영수증처럼 취급을 해요. 그렇죠? 그럼 영수증을 받으면 여러분 매입세 공제돼야 한대요. 응? 영수증 받으면 매입세 공제돼야 한대요. 영수증 발급 대상이니까. 된다고요? 안 되죠,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가. 그죠? 영수증은 우리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카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카드는 매입세 공제되는 거 입력해요? 아니면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것도 입력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불공만, 되는 것만 입력을 해요? 불공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불공은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입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말은 신고서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 불공제되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신고서에 안 들어간다라는 게 나중에 부가가치세에도 중요해요. 그럼 신고서에 안 들어간다라는 건 얘는 일반 전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출제를 가끔 해요. 그래서 차변에 네,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고요. 10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네, BC카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죠?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 그 간주공급이에요. 간주공급. 맞죠? 왜 간주공급이냐? 누가 봐도요. 내가 이제 제품을 당초에 별도 연금 없어 우리는 시험에 법인이 출제가 되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시험에는 매입세 공제가 됐었던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냥 예처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이제 그 혹시 여러분들이 과세표준 그쪽 있잖아요. 과세표준에서 우리가 사업상 증여에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한테 이거 공짜로 준 거죠. 판매장려금으로 제공한 제품이에요. 그럼 우리 사업상 증여는 시가로 때리잖아요. 시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1,500만 원이 되는 시가 자체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거래처한테 공짜로 주면 그렇죠? 세금의 손실만 발생하잖아요. 매출 세금 못 거두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에 처분한 것으로 간주. 그럼 처분이니까 매출 유형이에요. 매출 유형이고 10% 과세 매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10% 과세 매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원칙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증빙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빙을 발급한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 달라는 얘기예요. 두드려 맞는다라고 했죠. 내가 거래처에 공짜로 줘놓고 부가가치세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요것도 내 돈으로 낸다라고 아마 우리 접대비 쪽에서 배웠을 거 7장. 했죠. 그래서 요것도 나의 비용으로 본다라고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매출세액도 우리가 접대비라는 비용 처리한다라고 우리 7장 접대비에서 배웠을 거 법인세.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줘야 되냐면,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요, 날짜가 7월 10일. 그럼 우리가 증빙이 없는데 10%로 판 것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건별이 들어가야 돼, 건별. 자, 건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시가니까 1,500만 원인데, 일단 1,500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최고의 판 것처럼 가정을 하는 거죠. 아이고. 여기서는 잠깐만요. 맞나 여기? 백두라고 돼 있네. 백두? 거기는요. 자, 교재는 백두라고 돼 있어. 백두에 처분한 것을 간주해서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판매 장려금으로 제품 줬으니까 제품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으로. 그래서 이거는 혼합을 적습니다. 혼합을 적어요. 그럼 이거는 제품을 판 게 아니잖아요. 대변에 제품 매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에 제품을 까요. 자, 제품을 까는데 얼마로 까야 되냐면 원가로 날려야죠. 장부상에는 원가인 1,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1,00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지금 문제에서 판매 촉진비 적으래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짜리 제품을 상대방한테 준 거니까 우리 대리점에 준 거니까 요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판매 촉진비 1,000만 원 잡아야 돼 일단.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도 내 돈으로 낼 거기 때문에 내가 내가 이제 판매 촉진하면서, 그죠? 판매를 촉진하면서 내야 돼, 내 돈으로 내야 돼, 그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 이걸 전부 다 이 1,150만 원 있죠? 나의 판매 촉진비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차변에 판매 촉진비 쪽,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비용, 이 부가가치세도 받아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돈으로 낼 거기 때문에 판매 촉진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개를 합친 걸 여기다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리죠. 왜 틀리냐면 지금 대변으로 제품 빠졌잖아요. 타겟정 대체 걸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조별안에다 그래서 8번 걸어야 돼요. 요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 간주 공급 나오면 좀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편이에요. 이 문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까지. 위쪽에다가는 부가가치세니까 공급가액은 이걸로 적으시되 아래쪽 분계가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죠. 제품이 거래처에 준 거니까. 그렇죠. 제품 매출 잡으면 제품 판 거 아니잖아, 실제로. 그렇죠. 제품 판 것처럼 보는 거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 4번 때문에 한 것도 있어요. 자, 여기 뭐냐면 사채 조기 상환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액면 금액이 2천만 원인 사채 중 50%를 어디갔어? 2천만 원인 사채를 50%를 상환했대, 중도에. 그럼 일단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돼 있으니까 액면가로 날려야 되겠죠? 50% 상환했으니까 1,000만 원만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도의 상환, 우리가 만기의 상환은 아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든 할증 발행 차금이든 상관이 없어요. 만기 상환이면. 중도의 상환하면 일반적으로 액면 발행이 아니면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어디 있냐? 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한 거 이제 사채 관련 나머지 자료는 관련 계정을 조회하세요라는 건 8월 4일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정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 가세요라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가란 문제예요. 요 문제 꽤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 이용하는 문제. 자, 그래서 8월 4일자에 쭉 내려보니까 여기 보시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채 대변의 차감이니까 반대편 차변 잔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8월 4일자 입장에서 180만 원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8월 4일자 이렇게 잔액 검색 기능 이용하셔도 되고 마우스 휠 내리셔도 되고. 그죠? 그럼 180만 원 다 까야 돼요? 아니, 저 사채도 50% 날렸는데 얘도 50%만 날려야죠. 그죠? 그래서 얘도 50%만 날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 찾고. 자, 그럼 일반 전표 입력이 누가 봐도 8월 4일자 들어가서 자, 차변의 사채. 자, 차변의 사채는
2천만 원에 50%인 1천만 원만 까야 돼요. 1천만 원 까고요. 그 다음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위치가 사채랑 다른 쪽이에요. 그럼 깔 때도 다른 쪽으로 까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얘는 90만 원만 까야 되겠죠. 180만 원이었으니까. 얘도 50%만 감소. 네. 이렇게요. 자, 근데 실제로 돈은 920만 원 나갔어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920만 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채가 지금 어디가 빵꾸 나냐면 차변에 빵꾸 하나, 차변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채를 상환할 때 차변이 빵꾸 나면 손실이고 대변이 빵꾸 나면 수익이니까 수익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차변이 빵꾸 나니까 사채를 상환하면서 손실인 비용, 사채 상환 손실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자, 근데 화면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보시면 사채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죠. 8월 4일자 입장에 여기 보시면 사채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사채는 액면가액 2천만 원이고요. 그죠? 여기 2천만 원.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까 180만 원이었잖아요. 8월 4일자. 그죠? 이렇게 하면 이 사채는 결론적으로 장부가는 1,820만 원짜리 사채예요. 그죠? 근데 50%를 상환했으니까 요 1,820만 원에 50%인 910만 원이 날아간 효과예요. 910만 원짜리 사채를 갚는데 920만 원이 상환이 된 거예요. 그럼 갚는 상환해야 될 사채보다 10만 원 더 나갔죠? 맞죠? 부채는 더 나가면 손실이에요. 자산이야 더 받으면 이득이지만. 그죠?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각각 가는 거예요. 사채 50%인 1,000만 원 날리고, 사채 할인 발행 자금 50%인 90만 원 날리고, 네, 그래서 얘가 10만 원만큼 손해본 거예요. 910만 원짜리를 갚는데 920만 원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차변에 사채 상환 손실, 네, 1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항상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같은 비율로 깐다. 그리고 합계잔액산표 조회 잘 하시고 일정 시점에 잔액 안 주면 반드시 합계잔액산표 먼저 검토하셔야 된다라는 거까지 참고. 자, 이제는 기출문제집 99였죠? 아까 357 기출문제집 357 자, 볼게요. 문제 3번에 2번. 여기다 미리 적어놨는데, 자, 여기. 자, 2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공식만 잘 외우시면 풀려요, 문제가. 자, 보면은, 자, 1월 1일 날 사채를 액면가액 3천만 원짜리 사채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표시이자율 또는 액면이자율 곱하면 액면이자 현금이자 나가는 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사채 발행가액은 2,800만 원이래요. 그 액면이자율은 5%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적어놨지만 3천만 원에 5% 곱한 게 액면이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자는 매년 말에 보통예금으로 이체한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통장에서 약속한 이자, 액면이자라는 표현이에요.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건 우리가 명목상의 이자죠. 약속한 이자. 그래서 이게 액면이자가 보통예금으로 나간다라는 뜻. 자, 그러면 지금 액면가 3천만 원에 5% 곱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액면이자, 이 액면가액에 우리 액면이자를 곱해야 실제 현금으로 나간 이자 나오잖아. 액면이자.
그렇게 하시면 150만 원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항상 이자 비용은 장부 금액에다가 시장 이자, 유효 이자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부 금액, 발행가액이 1월 1일자 장부 금액이죠. 여기에다가 유효 이자율 7%를 곱해요. 그렇죠? 그러면 196만 원이 이자 비용이 돼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딱 봐도 여러분 할인 발행이잖아요. 그럼 할인 발행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을 거고 200만 원.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은 만기까지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잖아요. 만기까지 추가적으로 지급할 이자. 근데 1년이 지나서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급할 이자를 까야 되는 거예요. 지급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대변으로 생각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나머지 46만 원. 이렇게 적히면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하죠. 요거. 그래서 이 분계를 그대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생략은 할게요. 분계는. 그죠? 차변에 이자 비용 156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50만 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까는 거. 자, 이제는 4번입니다. 4번은 여러분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거 지방소득세율은 보지 마세요. 지방소득세율은 왜 보지 마시냐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법인세 다시 10% 곱한 게 지방소득세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건 개정세법이 여기 제가 못 고쳐가지고 옛날에는 요 세율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교재에는 얘가 9%, 그죠? 9%고 요게 19%라고 돼 있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꼭 주의하실 게 시험에서 세액이라고 주면 이미 세율이 곱해진 숫자예요. 근데 지금은 과세표준까지만 줬어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 좋네요. 9% 안 주면 외우고 계셔야 돼요. 9%, 그 다음에 2억 초과 200억 원 이하는 우리가 19%. 아니, 지방세 함정. 이거 여러분 좀 더럽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의미 없다. 그냥 법인세 나오면 거기에 10% 때리면, 물론 산출세액이 때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우리가 개정 과목이 차변에 법인세 등이잖아요. 그죠? 그럼 법인세 등은 우리가 여긴 조심하실 게 법인세 등은 법인세 비용에다가 네, 법인 지방소득세. 이 두 개를 더한 게 법인세 등입니다. 자, 근데 법인세 비용은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법인세 비용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 법인세는 산출세액에서, 여기다 법인세, 지금 문제는 이렇게 되진 않았지만, 법인세 같은 경우 우리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뭐 최저한세 세액공제 가면 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액, 공제, 또는 감면, 까지 뺀 게 법인세 비용이에요. 이게 법인세 비용이거든요. 근데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그냥 산출세액 나오면 바로 거기에다가 10% 때려버려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감면이란 제도가 없어요. 법인세에만 있는 거예요. 산출세액 나오면 바로 10% 때린다. 그렇게 나온 문제가 몇 번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은, 깜짝이야. 지금은 그냥 과세표준까지만 줬으니까, 그냥 10% 법인세 산출세액이 그냥 법인세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문제에서 세액 감면, 세액공제 나오면 법인세는 법인세 비용 거기까지 뺀 후에 숫자로 해야 되지만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산출세액 나오면 바로 10% 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세 비용의 10%가 지방소득세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알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방소득세는 감면이 없어요. 알죠? 없는데 어떻게 감면을 뺀 거에 10%를 어떻게 곱해요? 예. 자, 그럼 해보면 이건 법인세 비용만 구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요런 거 낚시 조심해.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10%, 10%. 자, 그러면 이거 공식 이렇게 세우면 되지. 2억에 9%, 그죠? 2억까지는 9%, 그리고 2억을 초과하는 게 우리 교재는 2억 6천이라고 줬구나. 이게 옛날 문제여서 제 거가 좀 잘못되어 있나 봐. 이게 2억 6천.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럼 나머지 우리가 2억을 초과하는 게 6천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6천만 원에 19%를 때린 게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얘가 2천 얼마냐? 300? 아닌데? 19 곱하기 6, 114, 1800, 2,940만 원인가요? 맞죠? 2,940만 원. 아닌가? 맞죠? 2,940만 원. 2,940만 원 나와요. 그죠? 법인세 비용이. 그럼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2,900, 요 산출세 나오면 바로 때리는 거예요. 40만 원에 10%예요. 무조건. 네, 이렇게 하면 294만 원 나오겠죠. 요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요 두 개. 그래야 법인세 등이죠, 등. 깜짝이야. 깜짝이야. 원장이 가서 때려줄 거야, 아마. 아우,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내 심장 때리는 줄 알고 있어. 이 두 개 다 하면 돼요. 이 법인세 등. 자,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 선납세금 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어디냐면, 여기. 요게 중간연합세 미리 납부한 세금. 그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법인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이걸 다 더한 게 선납세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95만원, 92만원, 92,000원 전부 다 더한 게 요게 선납세금이 있음이란 뜻이에요. 응? 당황스러운, 먼저 납부한 세금이잖아. 원천징수 당한 것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거 미리 낸 거죠. 맞죠? 선납세금. 네. 그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이제 2,940에 294만 원이니까, 3,348만 원, 요게 법인세 등이 됩니다. 네. 답변에 법인세 등 3,348만 원. 됐죠? 요게 법인세 등. 법인세 비용 잡으시면 안 돼요. 개정 과목. 지방소득세 내야 되니까. 대변에 선납세금 까죠? 까는데 선납세금은 얼마냐? 950 더하기 92만원 더하기 9.2 하면 1,051만 2천원 나오네요. 1,051만 2천원. 1,051만 2천원. 그죠? 그럼 나머지가 3월 말까지 내야 될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부채.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미지급 세금이 되잖아요. 그 미지급 세금. 아니면 자동 결산으로 끊으셔도 되고. 자동 결산은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은 그래도 문제에서 친절하게 세율을 줬는데 안 주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실제로. 얘랑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시려면은요. 요거 아까 어디 갔었지?
응? 뭐야, 103에 왜 없지? 103에 3-4 있는데? 눈이 빵꾸 났나 보다. 302페이지.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으시면 낫겠다. 여기다 적을게요, 제가. 얘랑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려면 여기에다가, 선납세금 문제 있잖아요, 법인세. 문제가요, 95에 3-4. 3-4. 103에 3-4. 방금 하나 풀어봤으니까 뭐 99는 안 적고, 요렇게 두 개 더 있어요. 그죠? 요 95회가 아마 방금처럼 그 세액공제 감면까지 낸 문제일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댁에서